고양이 해결사 깜냥 1권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이는 혹시 이 책 읽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도 혹시 있었을까? 뭐가 궁금해요? 아니면 이게 이상해요?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 혹시 세종이가 이 책 읽으면서 그냥 재밌었는데, 그래 어떤 점이 재밌었어? 어, 깜, 어, 다 재밌었는데, 그래 다 재밌었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봐. 그치? 뭐가 더 재밌었는지. 세종이가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이 책 다 재밌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 재밌었겠다 그럴까? 아니면 뭐가 재밌었는지를 모를까? 몰라요. 그렇지. 어떤 게 재밌었는지를 말해줘야 친구들이 그 책이 이런 점이 재밌는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점? 음, 근데 깜냥이 어떻게 말을 해? 응? 그런 점이, 깜냥이 말을 하는 점이 재밌었어요. 그렇지. 깜냥이 말을 하는 게 재밌었어. 근데 왜 깜냥이 말을 하는 게 그게 왜? 어떤 점이 이상해? 왜? 왜냐면요, 고양이는 말을 할 수 없는데, 깜냥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할 수 있는 것만 궁금해? 말할 수 있는 것만 재밌어? 이 고양이 있어요. 깜냥이 다른 고양이들과 다른 점은 또 뭐가 있어? 음, 잘 모르겠어요. 말하는 거 말고는 다 똑같아? 다른 고양이들과? 아, 어. 다른 점 있어요. 왠지 있을 것 같은 있는 것 같. 고양이들도 이렇게 카트를 끌고 다녀? 아니요. 근데 이 고양이는 어때? 사람처럼 할 어, 수 있어요, 뭔가를. 그치. 사람처럼 할 수 있지. 여행용 가방 카트를 끌고 다니지. 또 이 장면 보니까 또 뭘 쓰고 있어, 지금? 우산. 우산도 쓰고 있지. 고양이들 우산 쓰고 다녀? 아니요. 어. 그런 점들이 다 뭐 한 거야? 다른 점인 걸 볼 수가 있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고양이는 말도 하고, 걸어 다니고, 카트도 갖고 다니고, 우산도 쓰고 다니고 그럴까?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되면 될까?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이 책은 뭐니까? 무슨 책이니까? 음, 이 책은 무슨 책이야? 우리는 책을 무슨 책이라고 그래? 고양이의 글자 깜냥. 고향에서 깜냥인데 이런 종류의 책을 뭐라고 부르냐? 이 책을, 여기 수학책이라고 그래? 아니요. 과학책, 동화. 동화책이야, 동화. 동화가 뭐야? 동화요? 막 거기 또 거기 막 동화는 수학은 막 수학의 내용대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 뒤 과학은 과학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동화는 그냥 재밌는 그냥 동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재미난 동화가 있는 거지. 즉, 작가가 작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 창작할 수 있어. 창작한다는 건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지어낼 수 있는 거야. 작가의 머릿속에서, 작가의 상상 속에서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왜 고양이가 말도 하고 걸어 다니고 카트 끌고 다니고 하는지 이제 답이 됐어? 아니면 아직 답이 안 됐어? 답이 됐어요. 그럼 왜 그런 거야? 왜 그럴 수 있는 거야? 작가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치, 작가가 지어낸 얘기니까. 그러면 세종이가 이야기를 지어낸다면 세종이는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고 싶어? 음, 지금 날씨가 서늘해갖고 옷을 입으려고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고 싶어? 만약에 세종이가 지금 딱 생각하면 만약에 음, 지어낸다면 선생님이 지어낸다면 갑자기 세종이가 갑자기 몸이 커지고 막 공룡이 돼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창문을 쓱 열고 점핑 해가지고
밖에를 쿵쿵쿵쿵 뛰어다녀가지고 사람들이 아 놀라고 그런 얘기를 쌤이 지어내고 싶어. 이런 것처럼 세종이가 뭐 이야기를 지어낸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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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지어낸다면 갑자기 쌤이 컴퓨터 화면으로 쓱쓱쓱 들어가고 세종이네 집에 가가지고 세종이 반가워 하고 세종이를 이렇게 야 우리 같이 나가서 놀자 하고 갑자기 쌤이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고 세종이를 만나러 가고 싶어. 이런 동화가 될까 안 될까? 돼요. 돼. 세종이가 공룡으로 변신해서 밖에 뛰어내는 이야기도 돼. 실제에서는 될까 안 될까? 실제에서는. 안 돼요. 실제에서는 안 되지만 동화 속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동화를 세종이가 동화를 쓴다라면 음, 음, 아, 사진 찍었는데 거기 사진 안쪽으로 들어갔나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형 사진 찍어줄게 찰칵 했는데 갑자기 형이 사진기로 쑥 들어가는 거야? 네. 와, 그렇지. 그것도 재미난 얘기겠다. 그런 식으로 상상 속의 이야기를 펼치는 게 동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양이가 말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또 재미난 점이 어떤 점이 재밌었어? 고양이가 말하는 거 말고. 음. 아, 음, 깜짝이 참치 먹는 거. 참치 먹는 거? 어, 네. 네. 왜냐면요, 참치를 빨리 먹어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고양이가 뭘 좋아해? 참치를 좋아해 안 좋아해? 몰라? 좋아해요. 참치를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고양이의 실제 모습들도 함께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혹시나 뭐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없어요. 없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 뭐야. 태종이가 다음 주에도 혹시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얘기 해보고 싶다라는 거 있으면 먼저 수영이가 진행을 하면 선생님이 또 세종이가 준비한 것들을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11쪽. 11쪽, 음, 11쪽이, 11쪽에 보면 깜냥이 경비 경비원 할아버지에게 여기서 하룻밤 자도 될까요? 라고 부탁을 해. 그때 경비원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 거기, 책 안 봐도 아는데. 뭐라고 이거, 하셨어? 거기 주민들이 싫어해가지고, 음, 안 된다고 했어요. 음. 그런데 왜 주민들이 싫어할까? 근데 백인동에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때, 세종이는? 세종이네 사는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고양이를 데리고 있으면 싫어할 것 같아? 아니면 안 그럴 것 같아? 음, 밖에를 안 나가면, 그래도 괜찮고, 밖에를 나가면 안 괜찮아요. 왜, 왜? 밖에 나가면 왜? 울 것 같아요. 고양이 무서워해? 네, 그렇구나. 그렇지. 그러면 이 책에서도 보면 아마도 그 아파트에도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쪽 12쪽이요? 12쪽에. 쪽에 이런 말 나와. 중간에 혹시 라면에 참치도 넣으실 건가요? 탁자에 꺼내놓은 참치캔을 본 거야. 그래.
괜찮다면 조금만 맛볼 수 있을까요? 원래 아무거나 안 먹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요. 라고 깜냥이 얘기했거든? 네. 깜 근데 말해. 깜냥이 나이프랑 그거 거기 수저를 꺼내가지고 근데 다 먹어버렸어요. 그치. 그러면 원래 아무거나 안 먹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요. 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 음, 아, 음, 그 이유는 음. 깜냥이 먼저 말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깜냥이 먼저 말하는 걸 싫어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거요? 먼저 말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먼저. 왜? 왜 먼저 말하는 걸 싫어해? 음,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모르겠어. 그래. 여기 보면 괜찮다면 조금만 맛볼 수 있을까요? 원래 아무거나 안 먹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요. 라고 말하는 건데 진짜 깜냥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먹고 싶은 마음. 그렇지, 먹고 싶은 마음.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 돼? 저 먹어도 될까요? 너 먹어도 될까요? 저 이거 너무 먹고 싶어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깜냥은 그렇게 말하지? 안 왔어요. 원래 아무거나 안 먹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어? 조금만 맛봐도 될까요? 라고 말했단 얘기. 왜 그럼 그렇게 말했겠냐고. 저 이거 너무 먹고 싶어요. 좀 주세요라고 말하잖아.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더 안 줄 확률이 더 높고 음. 그럼 뭐 경비 아저씨가 조금 먹을 거라고 말하니까 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세종의 생각에는 고양이가 할아버지가 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다. 그러면 형이 혼자 막 라면을 먹고 있어. 그럼 세종이가 가서 세종이도 라면 먹고 싶어. 그러면 네. 형 나도 같이 줘. 나도 같이 먹자. 나도 줘.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면 형 나 원래 이런 거 안 먹는데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냥 맛이나 보게 한 젓가락만 줄래? 이렇게 말할 거야. 첫 번째. 첫 번째 왜? 왜냐면요. 어, 그럼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라면을. 그래 그래. 그러면 이 고양이도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나 정말 먹고 싶은데 좀 주세요라고 말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아니야. 근데, 응. 응. 근데 똑같이 먹을 것 같아요. 왜? 왜냐면요, 참치통이 또 똑같이 한 개이기 때문에, 경비 아저씨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한 개를 먹을 수 있고, 그래도 한 개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맞아. 자, 그다음 12쪽 마지막에 그 사이 깜냥은 가방에서 포크와 나이프를 꺼냈어. 물고기가 그려진 턱발도 야무지게 둘렀지라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 아, 생선을 좋아한다는가. 생선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보통 고양이들은 어떻게 먹어? 참치 주면? 참치 주면, 어. 참치캔에 참치 주면 어떻게 먹어, 그냥? 못 봐가지고 몰라요. 그래, 그래.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자를 줬어. 그럼 세종이는 과자를 누가 주면 어떻게 먹어? 받아서. 두 손으로 받아서 먹어요. 받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걸로 먹지. 네, 근데 누가 과자를 받으면 접시에다 딱 갖다 놓고, 어? 네. 저기 젓가락 갖고 와가지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먹어. 그리고 이렇게 다 먹은 다음에는 냅킨으로 막 이렇게 닦아.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냥 먹는 사람하고 그렇게 먹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음, 접시에 갖다 올려놓고 젓가락으로 먹고 냅킨으로 입을 닦아가면서 먹는 사람과 그냥 아, 바로 손으로 먹는 거랑 그거 포크 나이프로 먹는 사람. 그게 그러니까 달라요. 그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음, 아, 한 사람은 사서 먹고, 한 사람은 그냥 얻어서 먹어요. 둘 다 얻어먹더라도 그냥 먹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이프와 포크 이런 걸 갖고 먹는 사람이 있고 그거의 차이는 뭐야?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깜냥을 봤을 때, 깜냥은 아주 격식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니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요? 점잖다? 예의 범죄를 중요시 여긴다? 품이 있다. 라고 해서 이 고양이가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고양이는 아닌 거지. 뭔가 지킬 건 지키는 고양이. 신사 고양이. 알아? 신사? 신사가 뭐예요? 신사는 우리가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신사는 행동하는데 막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지 않고 점잖게 품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신사라고. 그래서 요 고양이가 바로 이렇게 턱받침도 하고 나이프와 뭐 포크 같은 것도 갖고 다니고 나면 이 고양이는 이렇게 격식을 갖춘 좀 점잖은 이런 고양이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지. 그리고 아까 말에서도 그냥 주세요라고 쪼르는 게 아니라 나 원래 아무거나 안 먹는 성격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갖춘 그런 고양이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고양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13쪽 밑에 보겠습니다. 신사 쪽인데요. 13쪽 밑에 보니까 아저씨 101동 앞에 가보세요. 누가 음식 쓰레기를 흘렸는지 냄새가 많이 나요. 라고 말했어. 그때 어떻게 했어? 경비 아저씨는. 14쪽에 보니까. 왜요? 14쪽에 보니까 그럼 그 말을 듣고 경비 아저씨는 어떻게 했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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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조금 귀찮다고 그냥 그냥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그럼 그 다음에 14쪽에 보니까 아저씨 단지 입구에 유리병이 깨져 있어요. 애들이 밟기라도 하면 큰일이니 얼른 치워주세요. 그때는. 그때는 진짜 밝기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 음, 거기 치우러 갔어요. 음. 자, 그러면 왜 첫 번째 주민이 왔을 때는 계속 라면을 먹었는데 왜 두 번째 주민이 왔을 때는 그렇게 라면을 먹는 걸 중지하고 나간 거야? 그 차이가 뭐야? 차요? 음식 쓰레기는 음, 그냥 맨세만 날 뿐이지. 그 유리병은, 여러 사람, 실수로 여러 사람들이 다 밟으면, 다 다쳐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인 건가? 이런 부분들을 잘 또 판단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쪽에 보니까 중간에 이런 말 나와. 원래 아무 데서나 안 자는데 밤새 비가 올 것 같더라고요. 이 고양이 말투하고 아까 우리 12쪽에 봤던 원래 아무거나 안 먹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요 하고 공통점이 있어? 네. 어떤 공통점이 있어? 둘 다, 둘 다, 원래 안 먹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다 붙여요. 그래서 원래는 뭐뭐한데 지금 상황이 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고양이 깜냥처럼 한번 우리 세종이가 말을 해본다면 어떻게 말할까?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늦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조금 늦었어요. 고양이 깜냥처럼 말하면 이렇게 말해. 그럼 세종이가 만약에 고양이 깜냥처럼 얘기한다면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깜냥처럼 얘기한다. 어, 그러면, 아, 아까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원래 원래 제가 다시 얘기 안 해주는 건데 세종님이 귀여워서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하고 깜냥처럼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깜냥처럼 얘기한다면 세종이가 아무거나 깜냥처럼 얘기한다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음, 아, 음, 아,
만약에 유형이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럼, 거기,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원래 나 라면 같은 거 안 먹는데, 맛이 궁금해가지고 한 입만 줘라고 말해. 그렇지, 맞지. 원래 저 라면 같은 거 안 좋아해서 안 먹는 사람인데 오늘은 그 라면이 새로 뭐 어떤 맛인지만 한번 맛보려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겠지. 그렇지. 잘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쪽에 보니까 가방에서 이불을 꺼내 간이침대 한쪽에 깔고 베개, 눈 가리개, 귀마개도 준비했지. 요거하고 아까 앞에서 같은 거는 어떤 점이 같은 점이었어? 12쪽의 아랫부분에 같은 점 있지 않아? 또 그래. 15쪽에서 가방에서 이불을 꺼내 간이침대 한쪽에 깔고 베개, 눈 가리개, 귀마개도 준비했지? 라고 하는 거가 12쪽 부분에서 같은 거, 같아 보이는 거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12쪽 아랫부분, 밑에서 둘째 줄 한번 읽어볼까? 이거요? 아저씨 100일 동안 앞에 가본 누가 음식 아니, 아니, 쓰레기를 12쪽, 12쪽. 쳐. 아, 깜냥 가방에 푸기하다 이걸 해봤어. 음. 그거하고 15쪽에 가방에서 이불을 꺼내 간이침대 한쪽에 깔고 베개, 눈 가리개, 귀마개도 준비했지 하고 같은 점. 같은 점이 없어? 응. 둘 다 유를 안 붙여줬어요. 아, 둘 다 뭐라고? 유를 안 붙였어요. 요를 안 붙였어. 그렇지. 또, 둘 다 어디에서 꺼냈어? 아, 그 경비실. 어? 둘 다 경비실에 있는데 지금 이 깜냥이 포크하고 나이프를 어디서 꺼냈어? 또 이불하고 베개, 눈가리, 귀마개를 어디서 꺼냈어? 아, 이거구나. 그, 여기에서 꺼냈어요. 여기. 여기가 어디야? 여기요. 그래, 그래, 그래. 그 깜냥이 갖고 다니던 가방. 여행 네, 가방에서 꺼냈지. 자, 네. 그러면 만약에 보통의 경우는 그냥 먹을 때도 그냥 손으로 집어 먹거나 잘 때도 그냥 어떻게 해? 잘 때는 그냥 자잖아, 고양이들이. 네. 근데 이 깜냥은 보니까 그냥 사람처럼 다 자요. 사람처럼 하고 미리 다 그것들을 준비해서 잘 갖춰서 잘 차려서 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마치 예를 들면 세종이가 친구들하고 축구하자 그러면 세종이가 그래 알았어 하고 가서 막 바로 공을 차러 갔는데 비해서 이 깜냥은 어떻게 할까? 축구하러 가자 그러면 깜냥 음, 일단 준비를 해요. 어떤 준비를 해? 예를 들면 세게 찰 준비. 깜냥이라면 세게 찰 준비하겠지만 여기서 아까 깜냥은 포크와 나이프를 꺼냈어. 또 베개와 눈 가리개 귀마개를 준비했어. 즉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준비했어. 그러면 깜냥은 축구를 하러 간다면 축구를 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거를 준비하겠지. 예를 들면 축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 있어? 축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운동화. 운동화, 축구화도 신고 또 축구 유니폼도 입고 어? 네. 어, 뭐 축구 장갑도 끼고 이런 걸 다 뭐 한 다음에 착용한 다음에. 착용한 다음에 그다음에 축구하러 가겠지. 깜냥이라는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공통된 점을 발견해서 이 깜냥이라는 캐릭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됐어? 네. 음. 자, 그 다음에 몇 쪽을 보면 되냐면 17쪽 밑에서 둘째 줄 그렇게 편안히 누운 게 꽤 오랜만이거든 라고 되어 있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 그렇게 편안히 누운 게 꽤 오랜만이거든 이라고 말했어. 그걸 통해서 깜냥은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그거요? 음. 그냥 이불도 안 하고 잤다는 거. 왜? 왜냐면 그때 동안이면 오랜만이니까 그때 동안 안 했던 걸 거의 그런 걸 했다는 거니까. 그렇지. 깜냥이 아마도 길고양이라면 아무 데서나 잤겠지. 근데 오늘은 제대로 갖춰진 곳에서 잤기 때문에 오랜만에 제대로 잘 잤다라고 해서 그동안의 길고양이로서 무척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쪽. 21쪽이요? 어, 그래서 깜냥이 찾아간 첫 번째 집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 왜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 깜냥이 찾아간 첫 번째 집은 21쪽 보니까 61쪽이요? 21쪽. 야, 그거 막 인터폰을 막 눌렀어요, 장단으로. 왜? 왜 그런 장난한 거야? 심심해가지고. 왜 심심한 거야? 그거요? 왜 심심해? 음, 21쪽에 보니까 21쪽에. 읽어보면 왜 이 아이들을 심심했는지 읽어보면 나오는데 아, 무서우고 심심해가지고. 왜 무섭고 심심하냐? 이유가 있잖아. 이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세제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깜냥은 그제야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21쪽 세제 줄. 안녕히 집에 둘러 제일 많은 다른 없던 것 같아. 깜냥이 불었어. 엄마 아빠 안 계시. 엄마 아빠가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없어서 형제들만 있는 거지. 어때? 태종이는 이렇게 집에 아이들만 놔둬도 괜찮다고 생각해? 아니면 집에 아이들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왜 집에 아이들만 있으면 안 돼? 왜냐면요, 나누면, 거기 막 시끄럽거나, 막 장난을 하고, 막 tin상도 울리게 해가지고, 근데 부모님 있으면 안 그래? 네, 왜? 부모님이 혼내시니까, 부모님 혼내시니까.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아빠는 없고 엄마는 늦게 온다요. 엄마가 아마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아빠가 없고 엄마가 일하시나 늦게 오는데, 그럼 엄마가 일하지 말고 집에 있어야 돼.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막, 안전히 있어야 돼요. 아? 얌전히 있어야 돼요. 얌전히 있어야 돼. 그럼 아이들끼리 있어도 돼? 얌전히 있으면? 그리고 얌전히 있으면 아이들끼리 있으면 돼? 아까 얌전히 있지 못하니까 아이들끼리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 따라서는 엄마 아빠가 함께 있어주면 좋은데 엄마 아빠가 여러 사정 때문에 함께 못 있어주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들을 그냥 집에 얌전히 있으라고 면 되는 거냐? 아니면 그 아이를 다른 집에서 맡아주도록 해야 되는 거야. 돌봄, 맡아주, 돌봄교실이나 이런 곳에서 그 아이들을 맡아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이들끼리 그냥 얌전히 집에 있어야 될 것이냐? 어떤 게 낫다고? 맡아주는 거. 맡아주는 게 어떤 점에서? 거기에도 따끔히 혼내주니까. 음, 그러니까, 음, 돌본 곳에 가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봤는데 23쪽 볼까? 23쪽 보니까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23줄 셋째 줄 읽어보자. 아가가 앉았어가지고 새까만 눈알을 되도록 굴리며 깜냥을 보아. 어, 새까만 누나를 되록되록 굴리며 깜냥을 바라보았었는데 이 되록되록이란 말 알아? 몰라요. 되록되록이라는 말은 이렇게 동그란 누나를 힘있게 움직이는 모양. 눈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누나를 움직이는 거. 눈동자를 움직이는 걸 보고 되록되록 움직인다는데 이런 거는 움직임을 흉내낸 말이야. 움직임을 흉내낸단 말이야. 이런 말을 어려운 말로 의태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의태어. 의태어는 모습을 흉내내는 거야. 모습. 뭐 살금살금 걸어갔다. 걸어가는데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흉내내는 거야. 방긋방긋 웃었다. 이렇게 웃는데 이렇게 방긋방긋 웃었다. 웃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야. 이런 거를 의태어라고 하는 것들인데 되록되록은 바로 그렇게 모양을 흉내낸 그런 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쪽. 34쪽 봤어? 네. 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상하게 세호는 차 때문에 다른 차를 못 들어 계속 오고 있어요. 빨리 나와보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책을 보면 경비 아저씨가 하는 일을 여러 가지 알 수 있어. 경비 아저씨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아까 앞에 나왔었고, 지금 나왔었고, 뒤에 나오는데. 아, 지금 나온 거는 음, 차가 막히니까 음. 그걸 차 안 막히게 해주는 거랑 그렇지. 차 관리, 주차 관리도 하시고 또 네, 청소 관리. 음? 아까 그렇지.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거 해서 청소 관리도 하시고 또 택배. 택배도 받아주시고 또 여기 35쪽에 중간 아랫부분 보니까 거기 배기음인데 위치에서 쿵쾅쿵쾅 저는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하고 해주세요. 선생님도 경비 아저씨가 그럼 층간소음도 안 되게 해주고 그렇지. 층간소음에 의한 갈등 전달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몇 쪽을 보면 되냐면 38쪽 에 보니까 어, 일곱째 줄, 일곱째 줄, 일곱째 줄, 일곱째 줄. 38주 일곱째 줄 한번 읽어볼까? 여섯째 줄도 읽으면 다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았어. 깜냥은 이마를 집었어. 정말이지 뒤로 넘어질 지경이었지. 떠돌이 생활 2년 만에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은 처음이거든. 까지. 그러면 이 깜냥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골치 아픈 일은 뭘까? 골치 아픈 일? 왜 뭐가 골치 아파? 얘가 머리 아픈 일, 골치 아픈 일이 뭘까? 골치 아픈 일? 아, 촛불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막 시끄럽기도 하고 막 몸이 흔들리기도 해가지고 어. 근데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면 못하잖아. 근데 그게 왜 골치 아픈 일이야. 시끄러우니까 하지 마세요. 그럼 이미 끝나. 하라고 해가지고 아, 이미 하라고 해가지고 음.
이렇게 다시,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골치 아프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아래층에서는 시끄러워요. 그럼 가서 조용히만 하고 그래요. 그랬어. 근데 위층에서 뭐라고 했나? 여기 보자. 38쪽에. 세 소절부터. 셋째 불부터요? 안 돼. 네, 내일 춤 동아리 우디에 연습해야 한 오디션이 있어서 연습해야 한단 말이야. 미안 하지만 좀 참아달라고 대신 말해줄 부탁해. 차갑게 고마워.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았어. 아, 깜내가 혜정아, 여기까지. 거기 아, 왜 난처한 상황이야,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읽어봤잖아. 지금 세종이가 읽었잖아. 네, 무슨 내용이야? 지금 세종이가 읽은 내용이. 거기 음, 거기 초인종을 알려놨고. 자, 초인종, 자, 밑에서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했어.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래? 뭐요? 내일 동아리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연습한다고 해야 된다고 말했어. 동아리 오디션이 있어서 연습해야 된다. 그러니 아래층 가서 이해해달라고 하래. 그러면 왜 고양이 해결사 깜냥이 머리가 아픈 거야? 왜 괴로운 거야? 이 거기 밑에 집에서는 하라고 했는데 위에 집에서는 음, 말리지 말라고 해요. 그렇지. 그러면 그럴 때 세종이는 어떻게 할 거야? 만약 세종이가 고양이 해결사 깜냥이다. 그럼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게 끝내? 어떻게 해결을 안 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어떻게 그러면 먼저 그 쿵쾅쿵쾅거리는 것부터 해결하고 사람들 할 거예요. 쿵쾅쿵쾅거리고 해결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내일 오디션 보는데 내일 오디션을 못 나가냐? 그럼 어떻게 그럼 돼? 밖에서 하면 되잖아요. 아, 밖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하세요 이렇게 말할 거야?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이 경배하시개처럼 입장이 난처해지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9쪽 보겠습니다. 그 옆에 넷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깜냥은 넷째 줄, 39쪽의 넷째 줄, 세종아. 39쪽의 넷째 줄, 세종. 땀낸 소파에 등에 기다려 앉았어. 잠을 못 자고 그런지 몸이 인점이점 축축 늘어졌어. 자, 여기서는 뭐를 뭐에 비유했어? 몸, 우리 몸을 뭐에 비유했어? 뭐에 비유했어? 인절미. 인절미 알아? 네, 인절미의 특징이 뭐야? 점이 흐물흐물해요. 흐물흐물하고 또 이렇게 잡아당기면 쭉 늘어나지. 네, 근데 인절미처럼 몸이 인절미처럼 축축 늘어졌어. 이런 걸 보고 어려운 말로 직접 비유했다 해서 직유법이라고 불러. 들어봤어? 들어봐서 안 들어봤어? 직유법이라는 말. 안 들어봤어요.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종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는 동안에 직유법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그때 요걸 생각하면 돼. 몸이 인절미처럼 축축 늘어졌다 해서 몸을 인절미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직유법이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종이가 뭐뭐처럼 뭐뭐 가치를 넣어서 한번 한 문장을 만들어 볼까? 지금 세종이가 생쥐처럼 컴퓨터에 다가가서 뭔가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럼 쌤이 지금 세종이를 뭐에 비유한 거야? 컴퓨터, 아니지. 세종이가 생쥐처럼 컴퓨터에 다가가 컴퓨터를 만져걸고 있습니다라면 세종이를 생쥐에 비유한 거지. 네, 그리고 뭐뭐처럼 뭐뭐 가치라는 말을 넣은 거지. 그러면 세종이가 지금부터 뭐뭐처럼 뭐뭐 가치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처럼이나 뭐뭐 가치를 넣어서 한번 세종이가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 뭐 쌤이 만나면 세종이는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었다. 그럼 세종이가 돌부처처럼에다 쌤이 비유한 거야. 그런 것처럼.
세종이가 비유해보면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세종이가 그렇게 할지. 나는 깜깜한 밤처럼 내 머릿속에서는 아무 생각이 안 났다. 음, 깜깜한 밤에다가 세종이가 생각 안 나는 머릿속을 비유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표현을 써보라는 거지. 뭐가 있을까 또? 뭐뭐처럼 뭐뭐 가치를 넣어서 짧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이선배 선생님은 뭐뭐 같이 생겼다. 뭐뭐처럼 생겼다. 거기다 집어넣는다. 뭘 집어넣을 거야? 잘 모르겠다. 음,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뭐뭐처럼 뭐뭐 같이는 예를 들면 어, 세종이는 지우개를 초콜릿처럼 생각해서 입에다 집어 넣었다. 음, 그럼 뭐를 뭐에다 비유한 거야? 지우개, 지우개를 뭐에다가? 초콜릿. 초콜릿에 비유한 거야. 지우개를 초콜릿처럼. 이런 식으로 뭐를 뭐에 비유할지 생각해서 말해보라는 거지. 아, 이게 이해가 안 가? 이해 가요. 해봐, 그럼. 되게 생각하고 있네. 그래, 천천히 생각해. 아, 맥절 맞으면 치킨을 먹기로 했는데, 치킨 대신 김밥을 먹어가지고 치킨이랑 김밥을 비교한 게. 그건 치킨 대신 김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건 비유한 게 아닌데. 그런 그러면 거. 김밥이 치킨처럼 맛있었다. 그러면 그건 비유한 거지. 김밥의 맛을 치킨한테 비유한 거니까. 아, 김밥의 맛, 치킨처럼 맛.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세명이가 그런 비유하는 방법들을 자꾸 쓸 수 있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39쪽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 39쪽에는. 음, 아, 쿵쾅쿵쾅거리는 문제. 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고양이는? 여기는 아, 한 번 해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난 네 소파 등받에 기대 앉았어요. 음, 그다음 결국은 고양이가 어떻게 해결해 준 거야? 거요. 음, 아, 거기 고양이가 어떻게 해결해 줬어? 얘기하냐면요. 오, 아, 엄마가 손님 때 오시는 내 음, 마음 편한 말. 그럼 네 요가 매트는 누가 쓰는 거 같더라? 음, 요가 매트는 누가 쓰는 거 같더라? 음. 그래서, 요가 매트도 하고 그다음 뒤또 매트. 음, 그렇게 새겨버리고 전화가 아, 왔어요. 그리고는, 그리고, 그다음 그다음 뒤 점프를 했는. 아, 그렇지. 결국은 아이들이 뛰놀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고향에서 깜냥이 없이 그 아이들과 같이 놀아줬지. 네. 그러면 이 고양이에서 깜냥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해? 아니면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해? 음. 아, 음, 뛴 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 왜? 왜냐면요, 뛰면 틴단 소리, 거기 매트에도 소리가 날 수도 있어가지고, 음.
그럼 그래가 어떻게, 그럼 그 아이들이 심심하고 무서운데 어떻게 그러면? 그냥 너 기다려라, 얌전히 있어라, 그래? 아니요. 음, 아,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걸 잘 모르겠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세종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세종이라면. 그 상황이라면 일단 근데 일단 그건 다 해놓은 뒤 어, 그다음에 거기에 일단 거기에 전체 그걸 다 깔아놓은 뒤 그다음에 그냥 그냥 나갈 것 같아요. 그렇지. 자, 51쪽 보겠습니다. 50. 51쪽은 또 경비하시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나와 있네. 아, 택배 기사. 택배기사가 왜? 택배기사 뭐 하는 거야? 택배 배달로. 그럼 택배기사가 하는 일이지. 경비아저씨가 하는 일이 뭐냐? 아, 인터폰 울려가지고 백이동에 음, 인터폰이 울려가지고 거기 갔는데 음. 깜짝 51쪽에 보면 그 첫 번째 줄 읽어봐. 첫 번째 야간 순찰 나간다. 아, 경비아저씨가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순찰. 야간 수찰하는 하는 거잖아.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니까 일곱째 줄 택배기사인데요부터. 택배 기사인데요. 차단기 좀 올려주세요. 음. 이것도 무슨 일이야? 경비아저씨가 하는 일이잖아. 네, 경비아저씨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 네. 음. 자,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50쪽 다시 내려가서 내려갔어. 어, 아니 48쪽, 48쪽. 미안해. 팔이요? 밑에서 둘째 줄. 경비실로 돌아가는 깜냥의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어. 왜 이렇게 깜냥은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을까? 아, 금실 돌아간. 어, 잘 수 있어가지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경비실로 돌아가는 깜냥의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어. 그러니까 가서 이제 잘 거니까 몸이 가벼워졌다. 네. 아니 그 전에 좋은 일 있지 않았어? 그거 다른 했어. 아? 또 간식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응, 간식 그다음에 장난감. 응.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집에 가서 어떻게 됐어? 이 집에 가서. 잤는데 아? 그냥 잤는데 이 집에 가서 잤어? 이 아이들 집에 가서? 아니요. 외로워 무서워했던 아이들 뭘 해줬어? 놀아줬어요. 놀아줬잖아. 놀아주고 오는데 왜 뿌듯했을까? 마음이. 노래가 흥얼거렸을까? 왜냐면 그게 엄마 아빠가 왔을 때 칭찬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해줬다는, 좋은 일을 했다는 어떤 그런 뿌듯함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거겠지. 56쪽. 자, 첫째 줄 마지막 부분에 집고양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 첫째 줄, 51쪽이 56, 56, 50. 56쪽 첫째 줄. 집고양이는 56쪽. 씹고 아 이래도 봐도 깜냥의 눈치가 빠르거든. 제 고양이의 나이를 먹을수록 애교가 늘고 고양이 나이를 먹을수록 눈치가 늘지. 여기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나이가 먹을수록 애교가 늘고 길고양이는 나이를 먹을수록 눈치가 늘지.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음, 길고양이는 음, 어, 더 먹을 걸 사냥하니까 음. 그런 건 더 잘 사냥하고 아, 집에 사는 고양이는 음, 어, 귀엽고 그래야지 음, 그래야지 음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애교가 느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좀 보니까 집고양이는 나이가 먹을수록 애교가 늘고 해서 집고양이가 사람과 친해지고 또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애교가 늘었고 길고양이는 나이가 먹어서 눈치가 늘지라고 해서 좀 눈치가 빨라야 길고양이들이 먹을 걸 찾을 수 있다 보니까 눈치가 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런 표현 방법들을 반복법이라고 해요. 대꾸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쌤한테 이런 비유법이니 대꾸법이니 지유법 이런 거 몰라도 되고 나중에 학교에서 우리 세종이가 그걸 배울 텐데 그때라도 다시 한번 생각났으면 좋겠어서 쌤이 그냥 얘기해 본 거였습니다. 자, 74쪽. 얘 보면 24? 음, 가방 속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오지. 네. 이것들은 다 뭐야? 그건 먹을 거랑 책이랑 옷이랑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뭐야? 이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야? 물건. 물건이야? 그냥 물건이야? 아니요. 다 먹는 거랑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는데요. 여덟째 줄, 여덟째 줄. 여덟째 줄이고, 여덟째 줄. 위에서 여덟째 줄. 여덟째 줄, 여덟, 팔. 제가 받은 선물이에요. 어, 아, 그럼 이게 다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걸 다 선물 받았다는 걸 통해서 깜냥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조금 애교가 있다는 거. 조금 얘기가 있다는 거. 또는 이 책에서 보면 깜냥이 왜 선물을 받아? 그거? 음, 아, 음. 택배 배달해 주는 일을 도와줘가지고. 택배 배달의 일만 도와줬어? 그거 말고도 또 뭐 도와줬어? 그다음 뒤 아, 엘리베이터 그거 누르는 것도. 그런 것도 도와줬고 또, 그다음 뒤 그것도 하는 걸 또 도와주고. 그렇지. 또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놀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깜냥이 아주 좋은 일을 여러 가지들 많이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바로 깜냥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1권 아파트의 평화를 지켜라. 1권 있다는 건 몇 권 있다는 거야? 1권. 2권, 3권 있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세종이가 기회가 되면 지금은 1권만 읽었는데 1권만 읽지 말고 2권, 3권, 4권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독서의 방법이에요. 어때? 고향에서 깜냥 재밌었어? 네. 근데 마침 잘 됐네. 왜? 어떤 점이? 형이 이거 글씨 많으면 이건 더 쓴다고 했는데. 음, 그러니 어, 또 잘. 사도 보면 도서관에서 빌려봐도 좋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시리즈가 있는 책들은 또 한번 또 쭉 1권이 마음에 들었으면 2권, 3권도 마음에 들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그럼 책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1권이 있으면 그럼 2권도 있어요? 그렇지. 이 책 같은 거. 찾아볼까 몇 권까지 있는지 잠깐만 몇 권까지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 8권까지 있나 보다. 7가지요? 7권까지, 7권까지. 근데 7번째 시리즈가 뭐예요? 아파트 페어리지가요. 7번째 시리즈가 뭐였냐고 네. 캠핑장의 낭만을 즐겨라. 캠핑장의 낭만을 즐겨라. 그럼 6권은요? 6권 하프미의 가족을 찾아라. 하프미의 5권은요?
아? 5번은요? 5번. 편의점을 환하게 밝혀라. 4번은요? 4번은 눈썰 매장을 싱싱 달려라. 3번, 태권도의 고수가 되어라. 2번. 최고의 요리에 도전하라. 오, 그럼 그 중에서 뭐 다 보든지 아니면 다 빌려보든지 아니면 필요한 거 사서 보든지 그거는 이제 세종이가 자기가 결정해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결사 깜냥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다음 주에는 혹시 세종이 학교에서 글쓰기 독서감상문서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세종이가 다음 주에는 이 고양이 결사 깜냥에 대해서 독서감상문 쓰기를 할 거예요. 그냥 공책에다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부탁해서 공책에 쓴 거를 워드로 쳐서 달라고 하든지 세종이가 만약에 워드 프로세스 빨리 잘 치면 워드를 쳐갖고 부모님한테 쌤한테 보내주라고 해. 숙제한 거. 미리. 왜요? 독서 감상문 쓰기. 이 책, 고양이에서 깜냥을 읽고 이 책에 대해서 세준이는 이 책을 읽고 뭘 느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세준이가 쓰고 싶은 만큼 글로 쭉 쓰면 돼. 목도르게 잘 썼는데, 이거 이미. 벌써 옛날에 썼어? 이번에 하룻밤 뒤에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내도 되고 아니면 이걸 글로 써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글로 써도 돼. 다음 주에서는 세종이가 쓴 글을 보고서 쌤이 세종이 어떤 점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려줄 거니까. 이해가? 네. 아, 그 다음 주에는 무슨 시간이라고? 무슨 시간이요? 글쓰기, 글쓰기. 이렇게 글쓰, 독서토기 하지 않고 글쓰기 할 거야, 글쓰기. 그래서 갖고 있는 책, 글쓰기예요, 그냥? 글 쓰는 거. 숙제. 그래서 지금 세종이한테 쌤 숙제를 냈잖아, 숙제. 이 책에 대해서 독서 감상문 써오라고. 독도를 뭐예요? 독서 감상문. 아, 이 책에 대해서 독서 감상문을 써오라고 다음 주에. 이해가? 독서 감상문 세종이가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싶은 만큼 쓰면 돼. 이 책의 내용을 써도 좋고, 이 책을 통해 느낀 점을 써도 좋고,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점을 써도 좋고, 이 책에 등장하는 행동에 대한 세종의 생각을 써도 좋고, 뭐든지 괜찮아. 이 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독서 감상문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 썼어? 아니면 아직 못 썼어? 그거요? 어, 거기, 독서 이, 감상문 써. 거기에다가 독서관만, 뭐, 깜냥 독서감량 쓰기 거기 쓰고 있어요, 이거. 다 썼으면 얘기해줘. 다 썼어? 네. 그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